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추봉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살 두 발을 동시에 발사하고 또 한 발은 할 시위에 올려놓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리누드 변호사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언급하면서 비범한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1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화학자 드미트리 멘델레프의 명은 고요한 호수는 용맹한 뱃사공을 만들 수 없고 안일한 환경은 시대의 위인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번 대선에서 발생한 부정선거는 확실히 모든 사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모두 정과 사, 선과 악을 가르는 저울 위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동안 형세를 알아보지 못하고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럼프는 이미 화살 두 발을 동시에 발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발은 발사할 기회를 기다리며 할 시위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시위를 떠난 두 화살은 경로는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홍콩의 무협소설가 김용의 표현처럼 트럼프도 명사수일지 모릅니다. 그 첫 번째 화살은 연방 대법원에 발사한 법률 화살입니다.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는 지난 21일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법률팀이 연방 대법원에 펜실베니아주 판결 3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활동은 부정선거를 밝히는 노력의 시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는 펜실베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등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카드 3개나 있다며 기필코 하나씩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를 연방 대법원에 제소한 것은 트럼프 팀의 첫 번째 독자 행동이자 첫 화살을 발사한 것입니다. 대법관들이 이 화살을 왼쪽으로 피할지 오른쪽으로 피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앞서 텍사스주가 경합주 4곳의 법 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소했고 트럼프는 개인 자격으로 이 소송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텍사스주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당사자인 트럼프가 직접 대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여전히 트럼프가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과 사가 대립하고 선과 악이 대립하는 가운데 트럼프는 날카로운 이 법률 화살 한 발이 음과 양을 결정짓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에게 주는 한 차례의 기회로 그들이 정과 사, 선과 악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평하게 처리하기만 하면 판결은 불보듯 뻔합니다. 펜실베니아 건이 정당하게 처리되면 다른 몇몇 주들도 이에 영향받아 합당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21일 전 트럼프 고문 스티브 배넌의 워룸에서 미시간주에서 37만 9천 표 이상의 불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나바로는 선거일 개표 초반 몇 시간 동안은 트럼프가 바이든을 크게 앞섰지만 다음날 오전 6시 30분경 단 5초 사이에 바이든의 총 득표수가 14만 표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예상 득표치의 30배다. 같은 시간에 트럼프의 득표수는 5,968표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나바로는 17일 밝힌 보고서를 통해 6개 경합주에서 나타난 심각한 규정 위반 사례 6가지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이는 모두 트럼프가 쏘는 예리한 법률 화살의 추진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지 않고 두 번째 화살을 동시에 쏘았습니다. 두 번째 화살은 연방의회를 향해 쏜 화살입니다. 트럼프는 두 번째 화살을 국회의원들을 향해 쏘았습니다. 이 화살은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원칙을 지키기를 바라는 화살이었습니다.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합리적, 합법적으로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엘라바마주 모 블록스, 플로리다주 맥카이처, 애리조나주 앤디 빅스, 오하이주 짐 조던, 조지아주 조디 하이스 등의 하원의원을 만났습니다. 마크 매도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가 몇몇 국회의원들과 만나 유권자 사기 혐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의원들이 갈수록 선거 사기의 증거들이 늘어나자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엘라베마주의 토미 터버빌 상원의원 당선인은 이미 트럼프와 통화를 했고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동참할 예정입니다. 또
켄터키주 랜드폴 상원의원도 여기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록스 의원은 27일 에포크타임즈에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구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부정행위를 했거나 선거 결과에 논란이 있는 주의 선거인단을 거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하원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상원은 각각 2시간 동안 토론을 한 뒤 투표로 지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제기가 받아들여진다면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당선에 필요한 최소 득표수 270장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와 펜스에게 유리합니다. 관건은 상하원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합동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의적 원칙을 지키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있는 공화당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도 있고 바이든이 있는 민주당에도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트럼프가 쏜 화살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낼 것입니다. 또 하나의 화살을 시위대에 올려놓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향해 쏜 범죄준 화살이든 연방의회 의원의 마음을 겨냥해 쏜 화살이든 실제로 두 화살의 진짜 목표는 중공입니다. 트럼프는 펜실베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거 사기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도미니언 투표기를 통한 부정행위입니다. 도미니언의 지분 75%를 중국 국영기업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법원을 향해 쏜 화살은 사실상 중공을 향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향해 쏜 화살도 실제로 중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오랫동안 의회에 침투함으로써 양당 모두 중공과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심지어 중공의 통제를 받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을 겨냥한 화살은 양당 의원들의 성향을 가늠하고 중공의 의회 침투 사항을 어느 정도 밝혀낼 것입니다. 대법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기풍이 나날이 나빠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대법관과 국회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세 번째 화살, 즉 대통령 행정명령을 사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리누드 변호사는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은 트럼프가 미국의 총사령관으로서 미국을 수호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고 건국의 아버지들이 대통령에 거대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과 기타 성문법, 선례를 활용할 것이라며 역사상 링컨 대통령이 그랬고 비상시기에는 비범한 남녀에게 비범한 행동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이런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론상으로는 이런 기회를 노리는 화살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리누드 변호사의 분석이 옳다면 대통령령이 발령되면 일부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 배후에 중공이 깊이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즉, 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화살이 시위대를 떠나면 앞의 두 화살보다 더 크게 작용해 중공의 영향을 더욱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화살이든 모두 중공을 겨냥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모두 미국 내에서 중공의 침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에는 더 직접적으로 중공을 타격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인권을 침해한 중공 관료에게 추가 제재를 시행하는 겁니다. 21일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인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중공 관리들에게 추가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가족도 모두 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공의 전체주의 통치자는 중국 인민의 표현의 자유, 종교와 신앙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리고 평화적인 집회 권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이런 인권 침해자들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이민과 국적법은 인권 침해와 관련한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고 이들 가족들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폼페이오는 미국 정부는 날로 심해지는 중국 공산당의 중국 인민들에 대한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인권을 침해하는 중국 공산당의 관리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옛날 속담에 성문에 불이 나면 연못의 고기가 다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공산당에 취한 최근의 제재는 인권을 침해한 관리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제재 범위가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될지 아직 미지수이지만 지금으로서는 한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면 전체 가족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로 상당합니다. 21일 채도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직무대행은 화상연설을 통해 국무부에 협조하여 중국 공산당원 및 직계가족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B1, B2 비자 기간을 10년에서 1개월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울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중공군과 관련된 중국 학생과 학자들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중공은 이 메시지를 읽었고 수만 명의 중국 학생들이 추가적인 조치가 나오기 전에 미국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울프는 또 국토안보부는 중국 국민이 중국 공산당의 신분을 숨기거나 공시한 요구를 회피하지 않도록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공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고 상무부도 중공군과 관련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